안녕하세요 여러분, 향기로 드는 카페의 이재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는 핸드폰일 수도, 또 누구는 연인의 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손에 커피가 들려있다면, 혹은 앞으로 드릴 예정이라면 커피 하나 손에 들고 커피 라디오 한 모금 가볍게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넌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즐기는 커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가 어디서 왔고 또 무슨 커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향기로 드는 카페, 커피 전문 오디오 방송입니다. 지금 라디오를 하는 이 시간대 조금은 더운 것 같기도 하면서 시원한 혹은 가끔은 찬바람이 간간히 불어오는데요. 밤이나 아침에 밖에 나와서 걷다 보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와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역시 따뜻한 커피 한 모금 하시면서 커피 라디오 듣는 맛이 또 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잊었죠. 향기로 드는 카페, 오늘의 첫 번째 커피 블렌딩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누군가에겐 영어 유학지로 더 친숙할 것이고 누군가에겐 관광지로 더 유명할 것인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커피 생산에 있어 세계 3위,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브라질, 베트남에 이은 커피 대국이라는 말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인도네시아 커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시작은 네덜란드에서 커피나무를 이식하면서 1696년 자바섬에서 커피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 지형을 가지고 있어 커피 재배에 이상적이지만 1877년 커피 녹병이라는 커피에게 아주 치명적인 병이 돌아서 전체 커피 농장이 초토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커피를 주로 재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습식 가공으로 고품질의 로부스타종을 경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우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텐데요. 대체 습식 가공은 무엇일까? 습식 가공이 있다면 과연 그 반대에 있는 공법은 또 있을까? 그건 또 뭘까? 라는 궁금증일 텐데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습식 가공이란 물을 이용해 과육을 제거한 후 발효 및 건조를 하는 방식이고, 건식법은 수확한 체리를 그대로 건조한 후에 과육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경우 주로 건식법을 쓰는데 드물게 로부스타 커피를 습식 가공하여 상급 품질의 커피를 만들기도 한다네요. 단단하고 쓴맛을 가져서 에스프레소용으로 적합해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것은 루아 커피일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르왁은 사양 고양이들이 커피 체리를 먹은 원두입니다. 사양 고양이들의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위산이 커피의 향미를 더욱 풍부하고 독특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본 결과 확실히 좋은 건 좋더라고요. 이게 사랑일까?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네, 두 번째 커피 블렌딩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카페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이죠. 낚시 카페, 방탈출 카페에 이어 오늘은 바로 심리 카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 카페? 정말 낚시 카페에 이어 또다시 어찌 보면 이상한, 또 어찌 보면 신기한 카페라고 할 수 있죠. 심리 카페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간의 심리를 상담해주는 카페입니다. 지난주에는 홍대에 있는 카페를 소개해드렸으니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그나마 조금 더 가까운 강남에 있는 심리 카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의 심리 카페는 에어 카운슬링이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위치는 신문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어요. 사실 여기는 주로 커플들이 많이 갑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카페들도 대부분 커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은 이번 카페는 좀 더더욱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심리 카페의 특성상 서로의 그 성격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이런 뭐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을 때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카페이기 때문인데, 친한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를 풀고 싶다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커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한가했을 텐데 한 5-6 정도가 있었는데 동성끼리 오신 경우는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뭐 이용 금액은 17,000원입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기는 음료수가 무한리필이에요. 종류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심리검사 이전에 성격검사를 각각 진행하고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해주시는 분이 각 개인의 기질을 시험 결과를 통해 파악하는 동안 또 그 구비되어 있는 보드게임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뭐 17,000원이 막 그렇게 아깝다고 느꼈던 적도 없고, 뭐 시간이 가는 줄도 잘 몰랐을 만큼 괜찮았습니다.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요. 영업시간은 12시 30분부터 9시까지인데 상담 조수는 매일 8시에 마감한다고 하네요. 상담 내용도 단순한 커플 상담이 아닌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검사 81문항에 답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신의 애인이나 혹은 절친한 친구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 카페를 통해 상대와 나 자신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마지막 코너 시작할게요. 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벌써 우리 라디오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신압으로 완연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어느덧 겨울이 우리 곁을 감쌀 것 같은데, 저는 이 빨리 흘러가 버리는 가을을 담기 위해 가을을 닮은 커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린통이라는 커피인데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풍성하면서 씁쓸한, 이중적이면서 복잡 미묘한 감정과 어울리는 커피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커피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커피와도 잘 맞을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 커피 특유의 특징이 그 강한 보디감인데, 이 강한 보디감과 함께 뒷맛의 깔끔함이 특징으로 초콜릿의 진한 단향과 다크함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강한 보디감과 묵직함,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향과 깔끔함은 마치 모던하면서 클래식하게 만들라는 이상한 광고주의 말처럼 언뜻 말이 안 돼 보이지만은 이 커피는 정말 놀랍도록 그 조화가 잘 어우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린통은 제베지의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한데 바로 수마트라 섬 린통 니후타 지역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 토바호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슬픈 전설을 하나 믿습니다. 먼 옛날 이 호수에서 어부 한 명이 금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신했고, 자신이 물고기였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자는 조건을 전제로 어부와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출생이 정말 특별했던 것처럼 먹성도 정말 남달라서 매일같이 엄청나게 먹어댔는데, 결국 먹다 자신의 음식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어부는 이 자신의 아들을 물고기 자식이라고 소리칩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난 공주는 아들만 산 꼭대기에 올려보낸 뒤 다시 물고기로 변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서 지금의 토바호가 되었고, 참고로 이 토바호가
수심 뭐 500m인가 될 정도로 되게 깊은 호수거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이 혼자 있던 그 산꼭대기가 토바호 가운데 있는 섬 사모시르 섬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이런 해피엔딩이 아닌 슬픈 전설과 함께 마시는 린톤 커피는 어쩐지 쓸쓸한 가을 날씨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짧은 가을 린톤 커피와 함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재환, 기술의 김나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